사실 하이브가 돼야 합니다. 하이브가 막 30% 빠지는데 다른 회사가 30%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하이브가 가야만 나머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항상 하이브가 탑픽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궁금하잖아요. 이건 주가를 떠나서 BTS의 첫 번째 투어는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얼마나 소름이 돋을까. 보통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보통 5개월 전에 발표를 합니다. 스트레이키즈도 블랙핑크 7월에 할 때 2월에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하려면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내년 뭐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그 BTS 분들이 봄에 오신다고는 하셨어요.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얘기여가지고 조금 빠르게 3월에 온다라고 가정하면 그 5개월 전인 뭐 10월, 11월쯤에 발표는 되지 않을까.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GIM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 장소가 거의 하나증권 대강당? 네. 거기더라고요. 네, 하나증권 여의도 네. 본사에 오시면 3층에 어마어마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규모가 커가지고 네. 진짜 많은 분들 모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마감이 됐어요. 당연히 이제 끝났대요? 금방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방금 GIN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이걸 녹화할 생각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시잖아요, 현장에. 이게 마감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녹화를 따로 할 예정이고요. 그 컨텐츠는 GIN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관련한 내용들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는 제 옆에는 빈센님 함께합니다. 말씀 이미 하셨지만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약간 가을 느낌 들지 않았어요? 저 에어컨 트는데 좀 춥더라고요. 안 추워요? 예, 알겠습니다. 저만 추운 걸로. 온도차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거를 그것보다 항상 느껴요. 마른 사람들이 추위를 더 타고 저처럼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위를 타고 살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뭔가 되게 탄탄하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숨겨둔 살이 있군요. 자, 저는 근데 그렇게 마르지도 않았어요. 예, 네. 뭐더 이상 몸매 얘기는 하지 않겠고 네. 뭐 자신은 없는 건 아닌데 마르진 않았다. 요새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데 가을이 또 말도 살찌고 여돈도 살찌는 계절이라서 제가 가을에 좀 살이 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말고 우리 계좌가 좀 살쪄야 되는데 네, 9월 시장 저 어저께 밤에 자다가 시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갑자기 막 1% 넘게 빠지는데 이게 각도가 좀 가파른 거예요. 가파르게 예사롭지 않아서. 벌써 시작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하루에 하나 음. 또 관련한 이야기 가져오셨죠? 맞습니다. 네. 화면에 오시는 것처럼 보여주시죠. 네, 미국 경제가 글쎄요, 노란불이라고 좀 칭해 볼까요? 노란불. 네. 어저께 PMI 발표된 것 때문에 그래요? 전반적으로 PMI도 그렇고 PMI가 업데이트되면서 네.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 나우 포캐스트를 발표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은 GDP가 쿼털리 즉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죠.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를 트래킹해서 매일 미국의 GDP를 산출해서 산정해서 발표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준비 하나 했는데 최근 3.3%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각도 녹색 보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저게 미국의 S&P 500의 주가하고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 차트하고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엊그저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9월 달 대부분 계절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만약에 충족된다면 매우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때는 조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정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글쎄요, 주가랑 실물 경제랑 이미 괴리가 벌어졌다. 왜냐? 유동성 때문에 등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경기 상황이 어제 오늘 기점으로 살짝 슬로우다운, 즉 아직은 빨간불은 아니지만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노란불 때 건너갈지 건너가지 말지는 시청자들의 몫이다라는 말씀도 함축적으로 드립니다. 이게 그 동안에 근데 초록불이었다가 지금 노란불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초록불, 노란불 다면 당연히 순서는 빨간불인데 네. 빨간불로 가게 만들지 않겠죠? 글쎄요. 트럼프나 행정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빨간불이 됐다 하더라도 네. 뭐 건너갈지 안 갈지는 누가 떠미는 거 아닙니다. 서 있을 사람은 서 있고 네. 가다가 좀 달리기 빠른 사람들은 지나가지. 네, 비사이로 네, 막까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자, 신호등으로 비유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하는 미국의 경기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네.
금리 인하쯤 돼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경기까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잖아로 자꾸 귀결되면은 그게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저희가 컨텐츠 얘기를 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또 저희가 한 오고철이요. 3.45초요. 오고철이요? 네. 오고철까지 두 번 더 하셨군요. 네. 겨우 모셨습니다. 또 새벽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컨텐츠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기훈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3프로에 처음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방송 자체를 4년 전에 한 번. 4년 전에 팬데믹. 4년 전에 나오시고 그때 나오시고 이제 오랜만에 그리고 월모부에는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나오실 거예요. 예, 반갑고요. 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콘텐츠가 난리인데 그 난리의 중심의 키워드가 혹시 보셨어요? 골든? 캐대요? 네. 봤어요? 봤냐고요? 네. 봤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네. 저는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네. 사실 저는 그 컨텐츠가 네. 한국 거잖아요.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안 봤거든요. 우리 이기훈 애널리스트님 혹시 보셨어요? 저는 딸이 있어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저도 있는데 안 봤을까? 엄마가 봤을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이기훈 애널리스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열풍까지 만들어낼 컨텐츠라고 생각하세요? 뭐 흥행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애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악이거든요. 음악.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만 봐주시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애니 중에 하나가 사실 네. 이제 그 겨울왕국이죠, 프로즌인데 뭐 레리꼬란 노래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노래도 잘 가다가 빌보드 핫백 27등까지 올랐으니까 저 자체로도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OST가 저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골든이란 노래 자체가 그냥 빌보드 핫백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이 K-팝을 분석하면서 빌보드 1등은 사실 BTS 말고는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BTS로 이런 노래가 1등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 요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의 작곡,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OST 작곡가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그 테디 그분이 뭐 만들었다. 한 분이 아니고 거의 여러 분입니다. 대부분이? 네. 아, 좋겠네요. 돈이 많이 벌리겠네요. 원타임 테디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이 워낙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작곡의 작곡가에 다 있습니다. 테디. 음. 골든이 지금 저기 올라가면 테디 이분은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컨텐츠가 아니고 사실 이게 소니 피처스라는 기업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관련해서 뭐 기업의 주가가 좀 움직이거나 뭐 그랬나요? 그래서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첫 번째 시즌 1에서는 제작사가 다 IP를 넘기고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 망한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리스크도 떠안는 대신에 이런 리턴도 같이 이제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고. 네. 시즌 2, 시즌 3 가면 당연히 이제 오징어 게임도 보시면 2, 3에서 감독님이 애초에 이제 원에서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2, 3를 찍었다 이렇게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2, 3가 간다라고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랬을 때는 이제 모두가 해피한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넷플릭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K-팝 데몬 헌터스 시리즈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흐름이 K-팝이나 K-컨텐츠나 그리고 K 뭐 뷰티, K-푸드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호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텐츠가 하나 완전 빵 터져주면은 다음 분기 실적 너무 기대되거든요.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터졌을 때도 그때 아예 대놓고 옷게임 때문에 실적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캐데몬으로도 뭔가 성과가 있을까요? 여기 우선은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선 K-팝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구글 트렌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이 23년에 이렇게 트렌드가 딱 튀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24, 25에 쭉 내려가는 거는 BTS가 군대를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알고리즘이 다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저희가 10년 동안 따라오던 이런 트렌드 자체가 그냥 다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BTS가 있을 때보다도 더 지금 저기 확 솟은 저 수치가 K-팝 대로 캐대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목이 K-팝이다 보니까 네, 네, 당연히 네. 검색이 훨씬 네, 많이 네. 돼요. BTS는 BTS고 BTS K-팝은 아니니까 검색 자체에서 그래서 네. 이런 맥락에서 K-팝이 뭐 오늘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내후년 봤을 때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오징어 게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컨퍼런스 콜 할 때 모든 분들 막 초록색 옷을 입고 콩콜을 진행할 정도로 오징어 네. 게임이 굉장히 수익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 역대 드라마 1등이 오징어 게임 1등이거든요. 그 뭐 시청 수로 봤을 때. 근데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영화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벌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에 비할 만큼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봤을 때 뭐 당연히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챌린지 골든 음악 노래 부르는 거 챌린지 한번 하면 막 빵빵 터지더라고요. 조회수가. 네. 한번 할까요? 노래. 노래 한번 더빙 해가지고. 더빙으로. 아니 뭐 영어로 뭐 하면 되죠. 뭐 어렵나요? 예. 고음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목 잘 푸시던데 어쨌든 그러한 열풍 속에서 이게 검색 트렌드 자체도 달라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영향으로 왜 웃으세요? 그 시간에 웃으세요. 상상했죠. 네, 왜요? 많이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뭐 우리 부장님이 노래 잘 못해요. 예, 뭐잘 목소리는 좋은데 보통 그럼 노래 잘하는데 못해요? 같이 노래방을 간 적이 그래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넷플릭스의 실적에 영향을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 좀 미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아직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 이미 이제 그 많이 벌고 있죠? 네, 이미 이제 뭐 10억 달러 이상 벌었다고 조니까요. 조 원이니까 그래서 이미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즌 1에서 이렇게 잘 되면 네. 시즌 2, 시즌 3 갈 때 결국 시즌 2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시즌 1을 못 본 사람들이 다시 찾아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런 구작의 가치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박 2일 무한도전 이런 것들이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이 날 때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몇 회 찬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구작의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띄워줄 때 한 번씩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시즌 1 혹은 오징어 게임 시즌 1에 검색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작의 가치를 계속 살려주면서 신작을 더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에서 얼마 벌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지만은 2, 3 갔을 때 더 많이 벌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개런티를 할 수 있죠. 무조건 더 벌 수밖에 없냐. 못 본 사람들은 1을 다시 봐야 되니까. 이 시리즈물처럼 이어지니까. 이게 시리즈 물이 될 거라고 이제 될 회사가 거니까. 이미 이제 밝혔기 때문에. 네. 1편을 봐야 2편이 더 재밌어지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징어 그 어벤져스 볼 때 이렇게 다 그 엔드 게임 할 때 하면은 너 가서 블랙팬서 보고 와라. 네, 이 와칸다 포에버를 보지 못하면 그 감동을 못 느끼는데 네. 이런 맥락 자체가 너 사실 계속 디즈니 볼 거지라고 이미 이제 가정하고 연락을 하는 거고 꼭 보고 와라. 이게 이제 구작을 답에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넷플릭스의 구작의 가치들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냥 생각해 보니까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네, 네, 아이언맨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반지의 전부 다 제왕이죠. 네. 옛날에 럭키나 람보도 그렇고 넘어갔나? 네. 자 그러면 알비백 그 네. 뭐죠?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많죠. 네. 그러면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볼 때는 제2의 캐대헌이 될 컨텐츠는 캐대헌 2입니까? 그렇죠. 뭐 아직 뭐가 나올지 당연히 이제 모르니까 캐디언 앞으로 뭐가 나올지 크겠지만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마지막 줄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수입해가지고 혹은 이제 소니에서 만든 K-팝을 수입해서 잘 되는 건 이게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여전히 글로벌로 잘 먹히겠지만은 이게 계속 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의 역대 1등이 한국 드라마고 역대 1등이 K-팝을 주제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티빙에서 그 애플 TV에서 보면 이제 K-팝들하고 왜 싸이 씨가 MC하고 이렇게 한국 아이돌 가수랑 현지에서 맞아요. 거기 저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 현지에서 이런 K-팝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돼서 많이 보니까. 돈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모든 K 콘텐츠가 다 흥행하지 않아요. 근데 터졌을 때 업사이드가 그냥 둘 다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 거를 만들면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흥행 산업이 확률적으로 한 개는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캐대헌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K 콘텐츠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많이 놀라고 있지만 향후에 더 놀랄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향후에도 더 놀랄 수 있다.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쭉 보면서 한국에는 아이돌이라는 게 거의 하나의 문화가 됐고 그게 트렌드가 됐는데 미국은 예전에 보면 보이그룹, 걸그룹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글쎄 한국한테 밀려서 없는 건지 아니면 생태계적으로 힘든 건지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하이브 혹은 JYP와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걸그룹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차이라는 그룹인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1등이고 돈도 훨씬 많을 거고 니들이 혼자 하면 되는데 왜 우리랑 같이 하냐? 라는 건데 결국은 자기들이 했을 때 잘 안 됐다는 거. 뭐가 잘 안 됐냐면은 여기 이제 내용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 알고 작년에 이제 그 빌보드 수상하신 이제 해리 스타일스, 뭐 비욘세, 카밀라 카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그룹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룹 출신들이 예를 들면 이제 5인조라고 할게요. 5인조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한 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디션을 하게 되면 너무 당연하지만 뭐 보컬 4명에 래퍼 하나 혹은 보컬 5명. 그럼 꼭 그 중에서 잘생기고 예쁜데 탤런트도 넘쳐나시는 꼭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옆에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내용이 있지만 그룹으로 돌 때마다 개인으로 돌 때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IP를 가진 기획사, 한국만 이제 그런 거고 해외는 에이전시, 예를 들면 대표적 스포츠, 그러니까 손흥민 에이전시가 손흥민을 키운 건 아니지만 손흥민은 좋은 계약을 만들어 내 가지고 거기에 뭐 10%, 뭐 르브론 제임스, 뭐 이런 여러 산업들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IP를 내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키우지 않고 그냥 잘 되는 친구를 발굴하거나 이렇게 한 명 쏙 뽑아 먹어가지고 이분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사실은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돌렸을 때 100을 벌었는데 솔로로 150을 벌었다. 그럼 당연히 그룹을 방치하고 네. 솔로를 돌리면 내가 거기서 10%를 가져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룹이 하나하나가 다 안 됐냐? 그럼 다 잘 됐습니다. 근데 왜 그룹이 남아있지 않냐? 그러면은 솔로로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고 네. 우리는 분업화가 돼 있죠. 우리는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면 한 7명 정도가 그룹에 필요한데 댄서, 보컬, 래퍼, 막내, 마지, 비주얼, 영어 잘하는 리더. 네, 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다. 네, 그래서 막내 리더, 예, 뭐 이런 것도 영어 중요하군요. 잘하는 리더가 요새는 대부분 리더들이 영어를 다 잘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맞아, 영어 RM. 잘하는 뭐 최근에 이제 코르티스라고 신인 남자 그룹 나오는데 뭐 거기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리더들은 영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긴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 분 한 분이 더 파괴력을 낼 수 있지만 그룹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저희가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나갈 때보다 그룹으로 할 때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항상 뭐 해체 이슈도 있고 하지만 아예 그런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체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을 엄청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JYP 박진영 씨가 미국에서 그 걸그룹을 뽑을 때 그 유튜브에 다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너는 뭐 어릴 때 체조를 했구나. 그럼 너는 아주 훌륭한 댄서야. 우리의 자산이야. 그 미국 애들은 이게 황당한 거죠. 아직 저 친구의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돌로 뽑았어. 왜? 아니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미국의 마인드는 노래를 잘하면 가수다인데 우리는 노래 못해도 춤 잘 추면 그 그룹 안에 멤버가 그렇죠. 될 수 그래서 있고 저희는 하니까. 이제 아티스트라고 표현하고 미국은 싱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티스트를 뽑는 방법을 몰라요. 아예 그런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니네가 좀 뽑아줄래?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가서.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마켓이 있고 마켓이 성장성이 있다면 모든 생태계가 바뀌잖아요. 미국도 오히려 우리 한국의 이런 아이돌 문화의 그룹의 마켓이 커진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커진다고 주창하니까 그럼 미국도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면 미국은 안 바뀝니까? 네, 지금 이제 여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캐치아이라는 걸그룹이 이제 작년에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1년 반 만에 이제 하반기 이제 투어를 도는데 이미 빌보드 핫백에 70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속도이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자본들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냥 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꾸 하이브 실적이 이렇게 자꾸 미스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 대체제구나.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이브가 하는 얘기 혹은 방시혁 의장이 하는 얘기는 K-팝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무조건 현지화 가가지고 라틴 음악 지금 라틴 오디션도 하고 있어요. 하이브가
라틴 보이그룹 오디션도 하고 있고 라틴 밴드 오디션도 막 끝났고 지금 미국 걸그룹도 만들고 미국 걸그룹 두 번째 걸그룹도 만들고 있고 미국 혼성 그룹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BTS 분들이 아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하이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계속 미스를 하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선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얼핏 듣기론 똑같진 않겠지만 그 전에는 한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거의 현지에서 현지화. 리쇼링이네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반반입니다. 니들이 우선 뽑아줘. 그러면은 왜냐면 노래는 당연히 미국이 제일 잘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먹히는 노래는 미국인들이 제일 잘 만들 거니까. 그래서 모든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이제 셋업이라든지 혹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네. 테일러 스위프트 당연히 이제 그냥 전 세계 1등 가수인데 이분이 압도적이죠? 이제 네, 이 투어랑 굿즈 이게 이제 응원봉 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는 대충 티켓 값이 더 많이 매출을 차지하네요. 우리나라는 굿즈가 되게 많이 지금 올라오고 이게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K-팝이 항상 다 이상한 거고 이게 미국이 정상인 건데 이제 티켓 매출이 한 8일 발생하면은 이제 옆에 이제 사이드로 이제 2차 판권 매출이 이 정도 발생하는데 네. 하이브의 2019년 BTS가 있을 때를 일부러 갖고 온 건데 보시면은 광고, 그다음에 앨범, 그다음에 콘서트 요거 합해가지고 대충 54%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가 내가 노력해서 540이라는 숫자를 벌면 회사가 알아서 460을 벌어주고 있어요. 여기는 가수가 100을 벌면 회사가 저거밖에 못 보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런 것들은 아까 이런 이제 응원봉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무슨 캐릭터 요새는 모든 가수들이 다 캐릭터가 있어요. 더현대 팝업 스토어 가시면 자꾸 1층에 줄 서 있는 게 다 그 캐릭터 기반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블랙핑크가 북미 유럽에서 투어를 돌고 있는데 실제로 회사는 중국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도시에서 4주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스틴 비버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저스틴 비버 팬들한테 야 이제부터 이거는 K-팝이 인수한 그 가수니까 너네 무조건 응원봉을 들어라. 그러면 어떤 팬이 안 들겠어요. 아니야 안 되죠. 갑자기 네가 와가지고 응원봉 우리가 10년 동안 이 가수를 좋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응원봉을 사라 그러면 안 사죠. 사요? 당연히 안 사죠. 다 들고 있는데 나만 안 들고 있는. 갑자기 조용필 씨가 공연하는데 가가지고 이제부터 하이브가 기도하는 있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안 삽니다. 근데 이제 K-팝이 만들었다고 하면 팬들이 알아요. 이게 K-팝 베이스로 문화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문화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한국 남자끼리 얘기할 때 BTS를 좋아한다 그러면 혹시 너는 최애가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남자가 남자한테 남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왜?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 좋아할 수도 있죠.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폄하했을 때 게이 같은 질문이고 왜 남자한테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냐는 건데 이게 K-팝에서 물어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최애를 정해가지고 좋아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응원봉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저스틴 비버 공연때 갑자기 응원봉 들어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근데 K-팝이 시스템이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면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쇼츠에 뭐 챌린지를 K-팝 가사 같이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빅히트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팬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응원봉도 흔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이런 아이돌 문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금 미국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콜라보해서 우리나라 엔터 기업과 미국의 엔터 기업이 손을 잡고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미국 쪽에서도 좋지만 우리나라 이제 K-팝 관련한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콘텐츠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저희가 넷플릭스 이야기를 아까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사실 올 초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우리 앞으로 향후에 그 기간이 5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시총 지금보다 2배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좀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갑자기 캐대원이 확 등장하면서 완전 돈 벌 만한 그런 창구를 지금 제대로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콘텐츠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20조를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콘텐츠에만 아. 당연히 그런 게 당연히 하나 네. 확률적으로 흥행 산업이다 보니까 네.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공언했다기보다 이제 내부 회의 자료에서 2배 만들자. 이게 그냥 사실 어떤 기업이나 하는 얘기죠. 아 그래요? 우리가 5년 동안 한다면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은 지켜나가자. 이런 회사의 목표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 성장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걸리는데 이게 걸릴지는 몰랐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연간으로 20조를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씩은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오징어 게임이었고 예전에는 웬즈데이나 기묘한 이야기였고
네, 지금 이제 캐대언이 되는 거죠. 이제 캐대언 시즌 2, 시즌 3, 시즌 4가 나오면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인기가 꽤 높은데 다른 OTT 그러니까 디즈니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죠. 미국 내에서도 힘을 점유율 못 쓴다 자체가 하기에는 대단한 기업이긴 한데 여기 점유율 어, 보니까 2%밖에 안 되네요. 네, 뭐 사실 주가로 따져도 시가총액 따져도 사실은 이미 넷플릭스가 디즈니 2배 이상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힘을 못 쓴다고 하면 너무너무 대단한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부진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엔드게임 볼 때 딱 요거를 치는 걸 같이 보자 블랙패스 보고 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서로 하지 않죠. 야, 조만간에 디즈니 뭐 어벤져스 뭐가 나오니까 이거 넷플릭스 뭐 아까 디즈니 드라마 이런 거 다 보고 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디즈니 마블 근데 그게 너무 많아. 예전에는 그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를 가면서 여기서 헐크 한번 찾아보고 아이언맨 찾아보고 뭐 캡틴 아메 찾아보고 하는데 지금은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정을 갖고 지켜봤던 캐릭터들의 꽤 많은 캐릭터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금 서사가 방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의 공부하라는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컨텐츠가. 그러니까 좀 줄이긴 하셔야죠. 사실 이제 앞으로 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지현 씨와 강동원 씨가 주연하는 북극성이라는 컨텐츠가 곧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먹여 살렸던 그런 것처럼 그 이전에 한번 그 조인성 씨 나왔던 거 뭐였죠? 날아다녔던 거. 날아다녔던 만화. 그 뭐 웹툰 원작. 웹툰 원작으로 된 거. 무빙. 무빙. 예, 무빙으로. 무빙으로 디즈니 주가 한번 날아갔었잖아요. 이번에 북극성 엄청 기대하던데 그럼 디즈니 사실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기미 분들 아이 계좌에 디즈니 지금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북극성 얘기 어떻게 좀 많이 나와요? 아직 개봉 안 하지 않나요? 예,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네네. 곧 하니까 네네네. 기대감이 어떻게 좀 크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 너무 약간 주식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모든 콘텐츠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못 봤기 나오고 때문에. 나서 네. 그때 결정을 하시는군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 K-팝도 그런 건데 뭐 누구 신인 그룹이 나와. 그럼 우리가 기대해서 미리 사야 돼. 그러면 내가 노래도 못 들었고 사실은 몇 인준지도 모르고. 네. 근데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 근데 잘 되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도 마찬가지. 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잘 되면 뭐 추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 기대해서 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저도 예고편밖에 본 게 없어가지고. 9월 10일에 디즈니에서 이제 오픈을 한다라고 하는데 나오게 되고 그게 인기를 어느 정도 끄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다.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거죠. 네, 당연히 좋은 건데 제가 몰라가지고. 과연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가 정말 지금 무빙 이후로 되게 잠잠한데 그 미국 컨텐츠 내에서도 또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 이후로 우리나라 컨텐츠가 언급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여부도 여러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K 컨텐츠 관련해서 중국, 미국 양쪽으로 되게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고 K 컨텐츠 그리고 K-팝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계속 고점을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K-팝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점유율이나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여기 이제 이거 제목이 잘못 들어갔는데 네. 이 제목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상반기에 보시면 이제 이미 이제 탑10 안에 K-팝의 앨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그냥 K-팝은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 정도 급이 되시는 분들이 그냥 나왔다 하면 이제 빌보드 핫백에는 이제 다 그냥 진입을 하는 나오면은 거고요. 네, 뭐 무조건? 트와이스도 마찬가지고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정점에는 BTS가 있는 거죠. 이게 유튜브로 K-팝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알고리즘의 수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멍 때리다 보면 다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들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BTS가 빌보드 1등을 하면서 모든 K-팝의 회사들이 다 수혜를 받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저희가 낙수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지금 이걸 이미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네. 저희는 BTS가 1년에 한 300에서 400만 명 정도는 투어는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대충 감이 없으실 텐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비욘세 혹은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입니다. 저희가 BTS를 그 정도에 비교했어요. 대충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JYP하고 YG
두 개 회사의 합산 매출액이 BTS 매출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BTS가 활동을 쉬면은 저희 섹터 기준으로 보면은 두 개 회사가 돈을 안 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BTS가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당연히 K-팝이 좋은 거고 하이브가 좋은 거고 하이브가 좋으면 다 K-팝이 좋고 그냥 BTS의 또 공연이나 또 뮤직비디오 보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또 걸리고 그럼 또 다 알고리즘으로 엮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을 보면은 하이브의 악재가 K-팝의 악재. 그러니까 하이브가 악재인데 다른 것들이 같이 빠지고 그렇군요. 하이브가 고재면 다른 것들이 같이 오르고 왜냐면 또 하이브 혼자 또 코스피기도 해가지고 주요 네. 회사 중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BTS의 위상 같은 것은 거의 뭐 항등식처럼 K-팝으로 되어가는 상황인데 아까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넷플릭스가 연간 20조 원 정도 투자하는 컨텐츠가 결국 확률적으로 보면 1년에 하나 정도는 또한 2개 정도는 이런 빅 히트 상품이 나온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자본시장의 논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복귀해 보면 과거를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홍콩 문화, 일본 문화 그때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당시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컨텐츠에 대한 투자가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처럼 그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사그라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뭐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아직은 멀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각심을 좀 갖자면 우리도 홍콩이나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우린 다르다 뭔가 좀 비교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홍콩 영화는 홍콩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 어릴 때 J-팝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본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K에서 만드는 거 그게 K-팝이 됐든 K 드라마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이미 저희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하이브의 실적이 계속해서 미스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잘 되다 보니 결국 잘 걸리긴 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애플TV나 이런 회사들이 자꾸 저희 거를 K를 주제로 한 것들을 자기들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거를 단순히 수급하는 걸 떠나가지고. 수급하는 거는 수급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고 한국에 대충 한 1조 조금 안 되는 돈을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연간으로. 네. 이건 이거대로 하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 것도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지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의 어려운 주제인데 K-팝이 거의 다 침투한 거 아니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BTS를 뛰어넘는 가수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맥스라고 하면은 이걸 뛰어넘는 가수가 없다고 했을 때 K-팝이 어느 정도는 그런 성숙하는 단계에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돌을 만들고 일본에서 아이돌을 만들고 라틴에서 아이돌을 만들고 근데 그걸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음악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줄게. 음악은 너네 거 해. 왜냐면 현지에서 먹힌 음악이 현지 회사가 제일 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업하면서 했던 그런 이제 실패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그거 이제 한번 이렇게 불타오르고 이제 다시 사그라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경착륙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회사들이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노력들이 무조건 성공으로 이어질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딱 그 한마디 BTS를 뛰어넘는 아이돌이 나오겠느냐 근데 잠시 좀 멍한 게 잘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있을까? 사실 BTS는 실력도 실력이었는데 뭔가가 이제 온 우주가 BTS를 다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촥 만들어진 게 있어서 과연 우리가 확실하게 잘 만들어지면은 또 있겠죠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시간이 길어지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예전 빅히트였죠. 빅히트라는 회사 상장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분석 자료를 이 그룹이 얼마를 벌겠다 이렇게 사실 분석을 하지 않고 왜 BTS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네. 얘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BTS 세계관. 네, 이제 가상의 이제 이렇게 세계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갖고 막 타임랩스 해가지고 막 이상한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도 노래가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로 가상의 세계 얘기지만 현실에 연결이 되면서 유엔 연설도 하시고 근데 그게 다 노래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되는 점을 찾아가서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이분들이 데뷔곡이랑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0년짜리 서사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분들이 미국 바다에서 라이브 물론 잘 안 됐습니다. 끊겨가지고 했는데 바다에서 라이브를 했을 때 저희가 그 회사가 알고 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화양연화라는 굉장히 잘 된 앨범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서사 이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낸 그런 앨범인데 그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0년 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어른이 돼가지고 딱 그 바다를 장소를 가서. 선택해가지고 라이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댓글을 보시면 화양연화 화양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름 돋아지고. 근데 이 정도까지 서사를 끌고 오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미로 변태 같은 회사거든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까지 서사를 만들어가면서 이끌어갈 만한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결과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해도 노래가 좋잖아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누군가 어떤 가수에게 확신을 가지고 쏟아붓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돈이 당연히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BTS 분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리더를 가지고 또 많은 멤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회사의 노력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인 아이돌을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의 그냥 차원이 다른 노력들이 들어 이런 것들이 합쳐졌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고 갑자기 모두가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는데 사실은 BTS가 빌보드 첫 핫백 1등을 코로나 때 처음 했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 1등을 했어요. 이미 글로 가는 과정이었겠지만 그런 코로나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가속화시킨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그래서 실력도 좋은데 회사의 노력도 차원이 달랐고 근데 타이밍도 엄청 좋았어요. 맞아요. 그 코로나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쉽지 않을 들어보니까 거다. 예. BTS는 근데 또 제2의 BTS가 운도 많이 따랐다.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하나둘씩 껴맞출 수 있겠네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서사가 있고 근데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거 누가 기획한 거예요? 이 서사를? 황시호 부장님이 다시 하셨겠죠. 보이는데 요새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 아니 그거 엄청난데. 그렇게 하니까 대단한 노래도 만들고 근데 대단한 인생을 두 번 글을 사는 만들지 것도 아니고 않았을까. 그 서사를 다시 백워드에서 한다는 이게 건. 우리가 요즘 말로 이제 빌드업을 진짜 잘한 케이스로 빵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빌드업을 해도 그 결국에는 안 먹힐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운이 좋게 여기서 맞아요. 이제 노력한다고 흥행하는 네,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랑 완전히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하고 있어서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죠. 저는 섹터 담당자고 네네. 이게 잘 돼야지 제 섹터가 커지고 저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노력한다고 저희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노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또 성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진짜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맞습니다. 다 맞아야지 딱 BTS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기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컨텐츠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기업에 그러면 지금 투자보다는 당연히 한국 기업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시겠네요. 이런 뭔가 성장이나 사실 K-팝은 말 그대로 아, 한국에만 있는 그렇죠. 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밖에 아. 대안이 없는 거고요. 그냥 콘텐츠? 장기적으로 보시면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대안이죠. 뭐 이게 어쨌든 K-팝이랑 K-드라마가 약간의 수익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K-팝은 잘생기고 예쁘신 글로벌의 분들이 10대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같이 배우고 그러니까 원가가 내수인 거예요. 근데 돈은 글로벌로 벌죠. 그러니까 원가가 내수, 매출이 글로벌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20%, 30%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딱 반대인 산업이 이 콘텐츠 산업이에요. 왜냐면 그 아까 오징어 게임하고 그 저 뭐죠? 지금 캐대헌 이 둘 다 나오신 분이 이병헌 배우님입니다. 캐대원의 이병헌 씨인가? 보이스로 목소리로? 네, 귀마라고 하는 캐릭터고 맞아. 네네 근데 네. 이분들 당연히 인지도가 너무 그 이병헌 배우님, 이정재 배우님 혹은 뭐 김은희 작가, 김문숙 작가 혹은 배우 이런 분들은 이미 높은 출연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10년 전에 분석했던 드라마 산업의 총 제작비를 지금 배우 한 명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로 먹혀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제작비가 오른 거는 우리의 시장이 내수가 아니고 글로벌로 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가는 글로벌인데 네, 매출이 이제 내수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 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영업이익률 10%가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계속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결국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제일 좋은 대안은 넷플릭스이기는 하죠.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콘텐츠적으로 투자할 때는 넷플릭스. 그게 이제 K콘이 됐던 뭐 다른 콘텐츠로 대체가 됐던 결국에는 넷플릭스로 다 귀결이 되고 있고 K-팝 쪽을 투자하려면은 우리나라 엔터사들에 대한 투자가 더 좋겠다. K. 네. 하반기에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뭐 탑픽으로 삼는 건 하이브이신가요? 하이브가 탑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하이브가 돼야 합니다. 아, 하이브가 돼야 끌어가니까. 하이브가 막 30% 빠지는데 다른 네. 회사가 30%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네, 하이브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하이브가 가야만 나머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이브가 탑이기도 하고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이건 주가를 떠나서 BTS의 첫 번째 투어는 과연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얼마나 소름이 돋을 거고 연말에 하나요? 보통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보통 5개월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 스트레이키즈도 블랙핑크, 그러니까 블랙핑크 7월에 할 때 2월에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하려면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그러게요. 부족하고요. 4개월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내년 뭐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그 BTS 분들이 봄에 오신다고는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얘기여가지고 조금 빠르게 3월에 온다라고 가정하면은 네. 그 5개월 전인 뭐 10월, 11월쯤에 발표는 되지 않을까. 발표하면 또 주가 달리는 주가는 그때 움직이겠네요. 그게 첫 번째로 움직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뭐 저희는 성과. 이제 네, 성과 감사합니다. 실적보다 너무 성과 실적 좀 그래요. 어. 첫 번째 성과가 궁금하긴 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이분들이 표가 빵 팔릴까? 왜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원달러가 또 1,400원이다 보니까 외화를 벌어 오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200불을 받으시면 이게 지금 환율로 28만 원이거든요. 이제 한국의 티켓가 보통 15에서 20만 원 사이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환율 효과입니다. 네. 당연히 근데 궁금하잖아요. 네, 얼마나 터질지 네, 얼마나 버실지 성과인지 궁금하다 보니까 궁금하다. 네, 주가도 여기까지는 궁금하다. 뭐 저희가 좀 자신 있게 계속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BTS가 몰고 올 K-팝에 대한 또 다른 뭔가의 에너지가 올해 말 그리고 내년도에 시장의 엔터주를 좀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동안 올해 엔터주가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두 배 정도 오른 기록도 네. 있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밸류에이션 부담 네. 말씀. 밸류에이션 부담은 당연히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과거에 폭락했던 저희가 10년 동안 한한령, 노제팸, 버닝썬, 최근에 뉴진스 사태를 맞으면서 저희가 10년 동안 4번이나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토막이 났던 최고점의 밸류에이션에 꽤 많이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건 아닌데 네. 지금 SM이나 YG 같은 회사들은 현재 세계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도 2분기에 나서 사실은 BTS가 없는 하이브를 빼고는 세계 회사가 동반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비슷한 요인입니다. 네. 이 요인들이 갑자기 3분기나 4분기에 갑자기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반기만 잘 버텨주면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잘 될 건데 어쨌든 이까지 끌고만 가주면은 내년에 BTS가 있고 BTS는 이미 모아놓은 팬덤이 많고 사실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빌보드 1등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월드 투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1등 했을 때 팬덤이 제일 많이 모였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첫 번째 콘서트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거의 6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결정했어. 분출이 되겠군요. 나는 결정했어. 뭘 결정? 그냥 딱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내년 3월에 응. 제빡 터진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라마는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지만 엔터는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무조건 좋다는 팬덤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뭐 그렇죠. 사실 뭐 전지현 씨, 강동원 씨도 분명히 팬덤은 있긴 그건 하겠지만 개인 팬덤이지 엔- 드라마에 대한 팬덤은 그쵸. 아니니까. K-팝 네. 그 그룹에 대한 팬덤은 또 이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당당하니까. 특히 이제 여성 팬분들은 남자 가수와 끝까지 같이 가는. 그래서 지금 뭐 H.O.T, 신화, G.O.D 이런 분들이 아직도 네. 나오는 거 그 팬들이 계속해서 같이 맞아요. 가는 형태거든요. 남자들은 계속 이게 옮겨. 네, 옮겨가고. 제가 아미 팬은 아닌데 네. BTS 돌아와갖고 일명 하나 개개인을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워졌던데요. 되게 멋있어지고 진짜로 남자가 봐도. 원래 멋있었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아미 분들이 얼마 만에 원래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 멋있었는데 더 막 눈에 네, 들어온다. 그런 맞아요. 생각이었어요. 다르죠. 때깔이 다르죠. 자 아, 오늘 아미였구나. 예 몰랐어요. 결국 저는 이제 진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찐이야. 자 오늘 결국에는 BTS 얘기로 귀결이 되긴 하는데 컨텐츠는 넷플릭스더라도 어쨌든 K-팝에 있어서 노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 그 중에서 이제 하이브의 지금 BTS가 몰고 올 그 파장에 대한 기대감 내년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이기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15,000분이 저희 팬덤인 거예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 뭐 이런 데서 네. 콘서트를 하면 저 15,000분들이 다 오시는 거죠? 여러분 오실 오, 거죠? 방금 말은 확 뛰었어. 확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들의 다 더운 아침 팬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저희도 무럭무럭 자라는 만큼 내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